서울 외곽의 언덕 위에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담장과 겹겹의 보안시설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여성 회장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냉정한 판단과 단호한 결정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왔고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죠. 이 저택은 그녀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머무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경비 교대 시간이 맞물리며 저택 주변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외벽을 순찰하던 경비원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는 담벼락 한쪽에 남아있는 낯선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벽면에는 검게 번진 글자들이 어설프게 이어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숲과 흙이 섞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경비원은 단순한 낙서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담벼락은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도 아니었죠. 그는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보안실장은 목소리를 낮춘 채 현장 통제를 지시합니다.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곳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은 가볍지 않았어요. 잠시 후 여러 명의 경비원이 현장으로 집결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갑니다. 담벼락에 적힌 글자는 점점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욕설도 조롱도 아닌 문장이었습니다. 짧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 하나가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 듯 혹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풍겼죠. 보안실장은 즉시 CCTV 확인을 지시합니다. 관제실의 모니터에는 몇 시간 전의 화면이 재생됩니다. 새벽녘 흐릿한 화면 속에서 한 소년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소년은 또래보다 왜소해 보였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담벼락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년은 글을 다 쓰고 나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안실장은 화면을 멈춘 채 잠시 말을 읽습니다. 침입자라면 가장 먼저 도주를 시도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수색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경비원들은 담벼락 인근을 샅샅이 훑고 소년은 비교적 쉽게 발견됩니다. 소년은 저항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의 손에는 아직도 검게 묻은 숯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보호 명목으로 저택 안쪽 경비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이동하는 내내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보안실장은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신경 쓰입니다. 두려움도 반항도 없는 침입자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소년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이 모든 상황은 회장에게 보고됩니다. 회장은 아침 일정 준비를 하던 중 보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침입이라는 단어에 잠시 눈썹을 찌푸리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소문을 겪어온 그녀에게 낙서 사건은 사소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보안실장은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낙서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어딘가가 건드려진 듯한 느낌이었죠. 회장은 결국 현장 사진을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보안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자 화면 속 담벼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장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회장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그때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안실장은 회장의 반응을 확인하자마자 현장 주변을 더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담벼락 앞을 막아서고 청소 인력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해 보였지만 시선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씹듯 오래 머물렀습니다. 보안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해 글자의 굴곡과 번짐을 확인했습니다. 글씨는 고운 글씨가 아니었고 힘이 들쭉날쭉했는데도 문장은 이상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택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발소리도 줄이려 애썼습니다. 회장은 그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감은 위협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담벼락 앞에 도착하자 회장은 바로 앞까지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장갑을 낀 손으로 낙서가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들어 담벼락을 봤습니다. 실제 글씨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거칠고 더 생생했습니다. 숫이 벽면에 미세한 홈에 들어가 있어 지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물통과 솔, 강한 세제를 준비해 두고 손을 떨었습니다. 보안실장은 청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청소 담당 직원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회장은 담벼락에 적힌 문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말투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얇게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회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에서, 회의실에서, 법정에서 늘 단단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담벼락 앞에서 숨을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글을 지우겠습니다.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씨의 한 부분을 눈으로 더듬다가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벽을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누군가의 서툰 손길과 조급한 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보안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쓴 아이는 어디 있죠? 보안실장은 즉시 답했습니다. 경비실 안쪽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다른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일 외부로 한 글자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장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보안실장은 무전기로 관제실에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택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새벽 시간대의 영상도 더 넓게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IT 담당자는 내장 서버 로그와 외부 접속 흔적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무팀도 호출되어 혹시 모를 외부 유출에 대비한 문서 관리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담벼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지 말고 사진을 더 남겨요. 청소 담당 직원이 놀란 얼굴로 보안실장을 봤습니다. 보안실장은 즉시 휴대용 카메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여러 각도로 촬영을 했고 글자의 질감과 주변의 발자국 흔적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장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보안실장은 다시 묻습니다. 이제 지울까요? 회장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 말은 회장 본인에게도 낯선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지우는 순간 어떤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 보안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이를 제 앞에 데려오세요. 보안실장은 곧바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회장은 그를 붙잡듯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요. 아직은요. 보안실장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택 내부 경비실로 이동하는 길에 회장은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창문 너머 잿빛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오늘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차가워진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 잠자던 이름 하나가 떠오르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 도착하자 회장은 속도를 늦추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안쪽에서는 경비원 2명이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발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였습니다. 옷은 여러 번 빨아해진 티셔츠와 얇은 점퍼였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회장이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긴장해 자세를 고쳤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미움도 부탁도 섞여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담벼락의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썼니? 소녀는 잠깐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거기에 그걸 썼니? 소녀는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써야 될 것 같았어요. 회장은 그 대답이 너무 이상하면서도 이상할 만큼 진짜처럼 들려서 몸이 굳었습니다. 보안실장은 옆에서 기록을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은 소년의 얼굴과 손, 옷차림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소년에게서 위협적인 물건은 나오지 않았고 거짓말을 꾸미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문장, 누가 가르쳐줬니?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요. 그 짧은 대답이 저택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비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년을 마주한 채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이의 볼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제대로 쉬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 아이가 단순히 길을 헤매다 저택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굳혀갔습니다. 보안실장은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추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 문장, 어디서 떠올랐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고민보다는 혼란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쓰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그냥 거기 서니까 떠올랐어요. 회장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보안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안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조사 상황이 변함없음을 알렸습니다. 경비실 한쪽에서 의료 담당자가 소년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영양 상태는 심각했고 최근까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과 팔 곳곳에는 오래된 상처와 방치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폭력보다는 방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굽니다. 조사는 자연스럽게 소년의 신원으로 옮겨갑니다. 주민등록 기록, 보호시설 기록, 학교 기록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보안실장은 이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회장은 즉시 외부 기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회장은 소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기 전 기억나는 장소가 있니? 소년은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치 머릿속 어딘가를 더듬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꺼냅니다. 길 아래요. 회장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요. 보안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택 인근에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하 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는 과거에만 사용되던 오래된 구조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봉인되어 있고 내부 직원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밀어낸 장소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경비실 바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장소를 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은 보안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그 통로 다시 열 준비를 해요. 보안실장은 즉각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시는 단순한 확인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보안실장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합니다.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회장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느끼고 다시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묘한 익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년에게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합니다. 경비실이 아닌 별도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소년을 부축해 이동시키는 동안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닌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경비실 문이 닫히고 회장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담벼락의 문장과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닫아두었다고 믿었던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택의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장은 보안실장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눅눅해졌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조명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지만 몇 개는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회장은 이곳에 다시 내려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실장은 앞서 걸으며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해제했습니다. 통로 입구를 막고 있던 금속문이 낮은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고 병원 지하를 연상시키는 구조였습니다. 회장은 바닥의 타일과 벽면의 색을 보는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보안실장은 기록 보관 구역으로 회장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종이 문서와 디지털 백업 장치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폐기 대상이었지만 일부는 회장의 직접 지시로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보안실장은 해당 구역의 잠금 장치를 열기 전 회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섞인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회장은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다시는 찾지 않으려 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특정 보관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보관함에는 외부에는 표시되지 않은 코드만 붙어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코드를 입력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 문서와 함께 얇은 의료 기록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깁니다. 기록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익숙한 병원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회장이 잊으려 애써온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시기는 그녀의 인생에서 공식 기록으로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시간입니다. 문서에는 보호조치, 임시입원, 그리고 보호중단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등장했습니다. 회장은 그 단어들을 읽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장은 조심스럽게 다른 문서를 꺼냅니다. 그 문서에는 당시 담당자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모는 짧았지만 상황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 내부 해결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문서 속에 적힌 아이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의 나이를 떠올립니다. 두 숫자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회장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안실장은 다음 자료를 꺼내며 말없이 회장 옆에 섰습니다. 그 자료에는 당시 통로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만 출입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간대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은 피하고 싶었던 장면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덮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봉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하 통로 안에서는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의 의료 기록도 다시 확인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명령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은 파일을 다시 보관함에 넣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듯 들고 통로를 빠져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회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이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분명히 갈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담벼락에 글을 남긴 그 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다시 담벼락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보다 햇빛이 조금 더 올라와 있었고 낙서는 더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치로 쓰인 글자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큼 흔들림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보안실장과 몇 명의 핵심 인력만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회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녀가 끝내 쓰지 못했던 기록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품에 안고 있던 파일을 천천히 꺼냅니다. 지하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과 내부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파일 속 날짜를 다시 확인한 뒤 담벼락의 문장과 머릿속 시간을 겹쳐봅니다. 두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실장은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경비원의 보호를 받으며 담벼락 앞으로 이동합니다. 소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낙서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에 봤던 것을 다시 만난 것처럼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낙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들었다가 멈춥니다. 벽에 닿기 직전 그는 손을 내립니다. 그 행동은 무의식적인 익숙함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움직임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문장, 왜 여기였지?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벼락을 바라본 채 답합니다. 여기가 제일 비슷했어요. 그 대답은 회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묻습니다. 뭐가 비슷하니?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벽과 바닥을 번갈아 봅니다. 차갑고 소리도 없고요. 그 말은 지하 통로의 기억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숨을 고릅니다. 보안실장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으로 그를 막습니다.
지금은 통제보다 확인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죠. 회장은 다시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순간 어떤 진실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낮게 말합니다. 이건 지우지 않습니다. 주변 인력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합니다. 회장은 이어서 지시합니다. 이 벽 보존하세요. 그 결정은 회장의 인생에서도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소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끝났다는 듯한 조용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말합니다. 넌 이제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말을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담벼락의 문장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의 질서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지워지지 않는 한 자신의 과거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담벼락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평소보다 더 공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소년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경비실이나 임시 공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택 별채 중 하나가 정리되어 소년의 생활 공간으로 지정됩니다. 그곳에는 최소한의 가구와 깨끗한 침대, 새 옷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소년은 그 방에 들어서며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명목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소년의 몸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정기적인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로만 그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직접 소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도피가 아니라 거리 조절에 가까웠습니다. 감정이 앞서 판단을 흐리는 순간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감정이 아닌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팀이 긴급 보고를 올립니다. 과거 봉인되었던 결정들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조치는 당시 기준으로도 회색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사안을 내부적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시장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말을 듣고 난 뒤 짧게 답했습니다. 책임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과거 기록의 복원과 내부 감사 착수를 지시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정은 회사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안실장은 회장의 방침을 실행에 옮깁니다. 지하 통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정리됩니다.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자료들이 하나둘 복구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함께 결정을 내렸던 인물들의 이름도 다시 등장합니다. 소녀는 그 시간 동안 별채에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낯선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지만 점차 밤을 온전히 보내기 시작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특정 냄새와 소리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 반응은 지하 통로 환경과 유사했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를 읽으며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담벼락에 남아있던 글자와 기록 속 문장이 다시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내부 공지를 올립니다. 자신이 일정 기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사유는 장기 프로젝트 검토와 조직 재정비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람들은 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보안실장을 불렀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장기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합니다. 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보안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그 뜻을 이해했음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명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글자 위에 잠시 멈췄다가 내립니다.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담벼락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주요 의사결정은 임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 대신 작은 집무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회의의 수는 줄었지만 하나하나의 결정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쓰였습니다. 회장은 이제 숫자보다 사람의 이름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생활도 안정된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별채는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를 익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을 쥐는 것조차 어색해했지만 점점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담사는 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이지만 불안 반응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는 작아 보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년을 자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일정과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책임의 방식이었습니다. 법무팀과 감사팀의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결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일부는 수정되었고 일부는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의 사람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결정이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조직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년은 교육을 마치고 정원을 걷다가 담벼락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벽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멀리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표정에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슬픔보다는 정리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회장은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회장은 이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의 법적 신분에 대한 최종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년은 공식적인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됩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외부에 관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은 그 결과 보고서를 읽고 한참 동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뒤 회장은 짧게 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는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저택의 담벼락은 조용히 손을 탔습니다. 수추로 쓰였던 문장은 완전히 지워졌고 벽은 새로 덧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전과 같은 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표식 하나가 남아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 표식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구조물의 흔적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아주 잠시 늦췄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상담,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그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아이의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내는 눈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숫자보다 기록을 먼저 보고 결과보다 과정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혼자 지하 통로 입구에 섭니다. 이제는 봉인도 경비도 최소한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이미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더 이상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봉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소년과 회장은 다시 마주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문장이 두 사람 모두를 다른 길로 옮겨 놓았다는 것을요.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벽을 스쳤던 한 줄의 문장은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